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오늘은 정말 많은 신입 서버 개발자분들이 면접에서 당황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인 CH태그 가비지 콜렉터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메모리 관리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가비지 콜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특히 CH태그를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관리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하게 되는데 막상 면접장에서 제너레이션 0, 1, 2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면접관으로서 수많은 개발자분들을 만나봤는데 가비지 컬렉션 관련 질문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면접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버 환경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메모리 관리로 인해 전체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고 응답 시간이 급격히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CH태그 가비지 콜렉터 관련 질문들과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인 CH태그 가비지 콜렉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해주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면접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요. 면접관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CH태그 문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런타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먼저 가비지 콜렉터의 기본 동작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CH태그의 가비지 콜렉터는 참조 추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객체들을 찾아서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마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루트 참조로부터 시작해서 도달 가능한 모든 객체들을 표시합니다. 루트 참조라는 것은 스택에 있는 지역 변수들, 정적 변수들, CPU 레지스터에 있는 참조들을 말합니다. 이런 루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처럼 연결된 모든 객체들을 찾아서 살아있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위프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힙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면서 마크 단계에서 표시되지 않은 객체들, 즉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객체들을 찾아서 메모리에서 해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모리에서 객체들을 해제하고 나면 힙의 구멍이 뚫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컴팩트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살아있는 객체들을 힙의 한쪽 끝으로 모두 이동시켜서 메모리를 연속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객체를 할당할 때 빠르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그럼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스타프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월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비지 컬렉션 방식에서는 컬렉션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일시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컬렉션이 진행되는 동안 객체의 참조 관계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신 버전의 단넷에서는 이런 정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최적화 킵업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가비지 컬렉션이나 서버 가비지 컬렉션 같은 방식들이 있죠.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신다면 면접관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에서도 이런 가비지 컬렉션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 파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비지 컬렉션의 동작 원리를 모른다면 큰 객체들을 마구 생성해서 힙을 가득 채우고 결국 자주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해서 서버 응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객체를 해제하거나 객체 풀링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가비지 컬렉션 빈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제너레이션 0, 1, 2의 차이점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CH태그 가비지 컬렉터의 핵심적인 최적화 전략이 바로 2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왜 세대를 나누어서 관리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위크 제너레이셔널 하이파서서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객체는 젊을 때 죽는다는 가정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새로 생성된 객체들이 금방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 변수들, 메서드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객체들, 문자열 연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결과물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객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CH태그 가비지 컬렉터는 객체들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제너레이션 0는 가장 젊은 세대입니다. 새로 생성된 모든 객체들은 처음에 제너레이션 0에 할당됩니다. 이 세대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비지 컬렉션이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256KB에서 4MB 정도로 설정되어 있죠. 제너레이션 0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날 때 살아남은 객체들은 제너레이션 1로 승격됩니다. 제너레이션 1은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0에서 한번 가비지 컬렉션을 살아남은 객체들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 세대는 제너레이션 0보다는 크고 가비지 컬렉션도 덜 자주 일어납니다. 제너레이션 1에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살아남은 객체들은 제너레이션 2로 승격됩니다. 제너레이션 2는 가장 오래된 세대입니다. 여기에는 장수하는 객체들이 위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싱글톤 객체들, 캐시 데이터들,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설정 객체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크기가 가장 크고 가비지 컬렉션이 가장 드물게 일어납니다. 이런 세대별 구조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먼저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비지 컬렉션은 제너레이션 0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힙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서 컬렉션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또한 젊은 객체들은 메모리에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캐시 효율성도 좋습니다. 면접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API 서버를 개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생성되는 임시 객체들, 예를 들어 HTTP 요청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객체들, JSON 직렬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객체들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제너레이션 0에서 빠르게 정리됩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풀이나 캐시 객체들 같은 것들은 제너레이션 2까지 승격되어서 오랫동안 메모리에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관이 그럼 제너레이션 2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제너레이션 2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면 전체 힙을 대상으로 컬렉션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풀 GC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모든 세대의 객체들이 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풀 GC가 자주 일어나면 응답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 작업에서 큰 객체들을 계속 생성하다 보니 제너레이션 2가 금방 가득 차게 되었고 풀 GC가 자주 발생해서 전체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체 생명 주기를 다시 설계해서 불필요한 큰 객체 생성을 줄이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실무 경험까지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면접관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지 아브젝트 히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85KB 이상의 큰 객체들은 일반적인 세대별 힙이 아니라 별도의 라지 아브젝트 히프에서 관리됩니다. 여기서는 컴팩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단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지나 대용량 배열을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의 동작, 원리와 실무에서의 고려사항까지 설명하실 수 있다면 면접관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가비지 컬렉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능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가비지 컬렉션 최적화의 첫 번째 핵심은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객체 재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view-ildr을 사용할 때도 매번 새로 생성하는 것보다는 클리어 메서드를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컬렉션 객체들을 사용할 때도 초기 용량을 적절히 설정해서 내부 배열이 자주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들은 용량이 부족하면 기존 배열의 2배 크기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복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임시 객체들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객체 풀링 패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생성되고 해제되는 객체들의 경우 미리 풀을 만들어서 재사용하면 가비지 컬렉션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넷에서는 OBJ-CTPOL이나 ARR-AYPOL 같은 내장 풀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TTP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바이트 배열이 필요하다면 매번 새로 할당하는 것보다는 ARR-AYPOL을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데이터 구조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값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참조 타입 대신 값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값 타입은 스택에 할당되거나 다른 객체의 일부로 인라인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체나 튜플 같은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힙 할당을 줄일 수 있죠. 네 번째는 메모리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저얼 스튜디오의 진단 도구나 prFVIW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객체들이 많이 생성되는지, 가비지 컬렉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너레이션 2 컬렉션이나 라지 아브젝트 히프 컬렉션이 자주 일어난다면 심각한 성능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비지 컬렉터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버 지시 모드를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앱, CONFIG나 RUNTIME-CONFIG, JSON에서 GCSERVER 설정을 true로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GCCON-CURRENT 설정을 통해 백그라운드 가비지 컬렉션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채팅 서버에서 초기에는 메시지를 처리할 때마다 많은 문자열 객체들이 생성되어서 가비지 컬렉션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stringview-ildr 풀을 도입해서 문자열 조작 작업에서 임시 객체 생성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메시지 객체들을 위한 객체 풀을 만들어서 재사용했죠. 또한 JSON 직렬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 객체들을 줄이기 위해 UTF-8JSONWRITR을 사용해서 스트림 기반으로 직렬화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최적화를 통해 제너레이션 0 컬렉션 빈도를 약 70% 줄일 수 있었고 전체적인 응답 시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구체적인 최적화 방법들과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급한 최적화는 피해야 합니다. 가비지 컬렉션 최적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파일링을 통해 실제 병목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능 개선 효과가 명확하고 중요한 경우에만 복잡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과 런타임 버전에 따라 가비지 컬렉터의 동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IDIS POS ABL이 패턴과 가비지 컬렉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입니다. 이 질문은 메모리 관리뿐만 아니라 리소스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왜 IDIS POS ABL이 패턴이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관리되는 메모리, 즉 힙에 할당된 객체들의 메모리는 자동으로 정리해주지만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들은 자동으로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라는 것은 파일 핸들, 데이터베이스 연결, 네트워크 소켓,
그래픽 리소스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리소스들은 운영체제나 외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명시적으로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리소스들을 제대로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소스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IDIS-POS ABL 인터페이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IDIS-POS ABL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디스포즈 메서드를 통해 사용하던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스포즈 메서드와 가비지 컬렉션의 관계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유직문이나 명시적인 디스포즈 호출을 통해 리소스를 해제해야 하지만 실수로 디스포즈를 호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FINALIGR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FINALIGR는 가비지 컬렉터가 객체를 정리하기 직전에 호출되는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CLC 태그에서는 소멸자 문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LASSNAM이 이런 형태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FINALIGR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FINALIGR가 있는 객체들은 가비지 컬렉션에서 특별하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객체들은 한 번의 가비지 컬렉션으로 정리되지만 FINALIGR가 있는 객체들은 두 번의 가비지 컬렉션을 거쳐야 완전히 정리됩니다. 첫 번째 가비지 컬렉션에서는 해당 객체가 FINALIGATION QU라는 특별한 큐에 들어가고 별도의 스레드가 이 큐의 객체들에 대해 FINALIGR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비지 컬렉션에서야 실제로 메모리에서 해제됩니다. 둘째, FINALIGR가 언제 실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FINALIGR도 언제 실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민감한 리소스 해제 작업은 FINALIGR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FINALIGR에서는 다른 관리되는 객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FINALIGR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해당 객체들이 이미 가비지 컬렉션으로 정리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 제시도용 계속 편집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적인 디스포즈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턴에서는 두 개의 디스포즈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하나는 퍼블릭인 디스포즈 메서드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텍티드 버추얼인 디스포즈 BOL 디스포징 메서드입니다. 디스포징 매개 변수가 true일 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디스포즈를 호출한 경우이고 false일 때는 FINALIGR에서 호출된 경우입니다. 명시적 호출인 경우에는 관리되는 리소스와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를 모두 해제하고 FINALIGR 호출인 경우에는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만 해제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디스포즈가 호출된 경우에는 GC, SUPPRESS FINALIG를 호출해서 FINALIGR가 실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두 번의 가비지 컬렉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현 예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다루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IDIS-POS ABL을 구현해야 하고 파일 핸들이라는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직문을 사용하거나 명시적으로 디스포즈를 호출하면 즉시 파일이 닫히고 리소스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디스포즈를 호출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날 때 FINALIGR가 실행되어서 파일을 닫게 됩니다. 물론 이는 최후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가능한 한 명시적으로 디스포즈를 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개발에서 이런 패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다루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커넥션 객체들은 반드시 적절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커넥션 객체들이 제대로 해제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연결 풀이 고갈되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유직문을 사용하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디스포즈가 호출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WAKREFERENC입니다. 일반적인 참조는 스트롱 레퍼런스인데 이는 해당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WAKREFERENC는 객체를 참조하면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캐시나 이벤트 핸들러 같은 상황에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구독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벤트 발행자가 해당 객체에 대한 스트롱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면 구독자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WAKREFERENC를 사용하면 구독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가비지 컬렉션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때는 실제 경험담과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초기에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개발할 때 FILESTREAM 객체들을 제대로 해제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여러 개 처리하다 보니 시스템 리소스가 고갈되어서 서버가 불안정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파일 관련 작업에서 유직문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고 코드 리뷰 과정에서 리소스 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정적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IDISPOSABL이 객체가 제대로 해제되지 않는 코드를 자동으로 검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런 실무 경험과 함께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시면 면접관이 여러분의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CSTag 버전에서 추가된 IASYNCDISPOSABL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동기 리소스를 다룰 때는 일반